스카이sur프 타임즈 2024년 1월 10일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겉표지에 이 바벨을 상징적으로 그렸는데요. 당분간 요거를 계속 게재할 것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세계가 극단적으로 극단 현상들이 나와서 양극단화, 분국화 이런 용어들이 많이 회자가 돼서 이렇게 좀 그 표시를 해 봤어요. 어,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필요하시면은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과 얻는 것 사이의 병목 해소로 삶의 편의성을 향상시키는 AI. 근데 요거 물음표는 제가 붙였어요. 유진 기자가 위키리크스를 통해서 보도를 했는데 그 발췌 내용은 하버드 케네디 스쿨의 브루스 스나이더 교수와 AI 전문가인 텐텀 콜린스는 더 컨버세이션에서 컨버세이션이라는 매체가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그 주장한 내용들을 소개를 한 건데요. 한 가지 중요한 측면은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정보 및 물류 병목을 해소해 인간 결정, 의사 결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AI가 과거에는 사람들이 자신의 진정한 욕구에 부합하지 않는 복잡한 선택지를 해결하기 위해 소수의 선택지로 한정해야 했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이러한 제약을 극복하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정보 및 물류 병명을 해소함으로써 우리는 더 다양하고 맞춤화된 선택지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되어 삶의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AI에 대해서 매우 큰 기대를 갖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네요. 주로 브루스 교수의 얘기를 많이 인용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민주주의 작동 방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인데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아 불필요한 제약을 제거함으로써 민주주의의 원칙을 더욱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말은 그럴듯한데 저는 이거 위험한데 이런 느낌이 팍 들어와요. 왜냐? 제가 그 제약 이론을 한 20년 동안 학습한 사람인데 지금 미국에서 그 제약이라는 용어들이 이제 공공연히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그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의문이 돼요. 객관식 실용성이라는 소제목으로 규모와 효율성을 위해 비용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어느 정도는 사실이었지만 현대에는 이러한 관점을 변화시킬 기회가 있다. 이런 것은 이제 바람직한 방향이긴 해요. 인공지능의 가능성에 대해서 뭐 조금 얘기를 한 게 있고 굳이 그 안 가져 내용은 안 가져도 될 것 같아 가지고 민주주의의 병목 현상 제거하기가 이제 이 위험한 발상일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매우 조심스럽게 표현했는데 현재의 민주주의 시스템에서는 손실 병목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손실 병목. 그러나 개인 데이터 보호 문제와 함께 고려해야 할 중요한 문제도 있다. 또 인공지능이 의사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함정에 걸려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인공지능을 만능으로 보면은 안 될 거예요. 브루스 교수는 민주주의가 기능하려면 인간의 심리와 윤리적 판단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현재의 대의적 민주주의에서 AI가 강화된 미래의 직접 민주주의의 전환에 대한 명확한 경로가 아직 존재하지 않음을 인정해야 하고 그런데도 왜 그런 말들을 꺼내고 있나 몰라요. 이러한 변화는 현재로서는 상상 속의 일에 불과하다. 상상 속의 일을 왜 그렇게 이 언론 지면을 통해서
주장하는지. 첫 번째 단계, 이러한 기술은 초기에는 정치적으로 민감성이 낮은 정치적인 문제 말고 다른 영역에서 먼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이러한 추천 시스템을 통해 발생하는 병목 현상이 없는 세상은 일부 분야에서는 일자리 손실과 같은 위험을 동반할 수 있지만 동시에 기존의 직선적 사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잠재력을 제공할 수도 있다며, 정치나 채용과 같은 다른 분야에서는 이 기술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어떤 가능성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약에 대해서는 제가 한 말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약은 제거 대상이라기보다는 활용해야 할 대상입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만약에 제약이 해소됐다 그러면은 다시 제약을 찾아야 한다. 제약이란 것은 궁극적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인간 세상에는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의 제약을 해소한다면은 또 다른 제약이 나타날 거다 이게. 그걸 찾아야 된다. 그거는 끊임없는 그 루틴으로 돌아가야 될, 우리가 그 견지해야 될 자세다 이거죠. 그래서 제 견해를 좀 말씀드리면은 AI는 원인과 결과 논리에서 상관관계로 인간의 사고 능력을 퇴보시킬 것이다. 병목, 제약은 제거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제약을 결정하여 해결할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데이터를 동력으로 하는 사유란 존재하지 않는다. 빅데이터를 분석하고 귀속 및 종속 관계를 바탕으로 패턴을 찾아낸다. 인과관계는 그래서 상관관계로 대체되어 버린다. 그러나 데이터가 작동시킬 수 있는 것은 그저 계산일 뿐이다. 라고 그 에로스의 종말을 책을 써낸 우리나라의 그 철학자 한병철 씨, 독일대 교수를 하고 있죠. 이론의 종말 중에서, 그래서 이론이 종말이 된다는 게 아니고 이론의 종말은 없다는 게 결론이거든요. 이쪽에 대해서는. 이런 철학자까지도 그 인생을 심오하게 돌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계속 철학적 입장에서 관찰을 하고 있는 아주 그 어떤 그 지혜가 있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한병철 그 우리 이 철학자의 말은. 그래서 지금 뭐 AI로 해서 제약을 제거해 가지고 뭐 정치에 적용하면 뭐가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꾸준히 나갔는데, 요거 좀 문제가 있는 뉴스 보도다. 음,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어떤 그 좀 반대 의견이라기보다도 좀 보충 설명을 제가 좀 한 거 했습니다. 김정은, 대한민국은 우리의 주적, 전쟁 피할 생각 전혀 없어. 우리나라 각종 언론 매체에서 오늘 다들 하나도 빠지지 않고 일면 기사 쪽에 대부분 다그 취급을 했습니다. 저는 그 한예슬 기자가 더 중앙에서 보도한 내용을 가져왔는데, 여기에서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선반도에서 압도적 힘에 의한 대사변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는 않겠지만 전쟁을 피할 생각 또한 전혀 없다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자기네가 전쟁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는 않겠다는 전제가 있어요 지금. 이거 새겨들을 만한 얘기입니다. 뭐 주적이라는 거 얘기했고 그냥 전쟁 피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이렇게 이제 어, 어그로를 끈다고 그러죠. 이런 제목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뭐 그 일본 뉴스 보도들도 이런 그 주적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김 위원장은 지난 8, 9일 중요 군수공장 현지 지도원 자리에서 대한민국 족속들을 우리의 주적으로 단정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대한민국이 우리 국가를 상대로 감히 무력 사용을 기도하려 들거나 우리의 주권과 안전을 위협하려 든다면 그러한 기회가 온다면 주저없이 수중의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해 버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공격하겠다는 안 한 뜻이 하지만은 왜 그러면은 미리 그 황해도 거기에서 연평도에다가 그 대포를 쏘는지 요거 이중성이 있는 그런 표현들 같아, 그 행동들 같아요. 말 다르고 행동 다르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 적대국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제일 중시해야 할 것은 첫째도 둘째도 자의적 국방력과 핵정책 억제력이라고 덧붙였다. 아니 우리나라에서 쓰던 용어인데 지금 자기네들이 쓰고 있어 이거를. 음, 이상하네. 이 밖에 김 위원장은 주요 군수 공장들이 중요 무기 체제 생산의 새 기술을 적극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높게 평가했다. 또 제1선대 연합 부대들과 중요 미사일 부대들에 대한 신형 무장 장비 배비. 이 배비가 무슨 뜻이지? 계획을 훌륭히 집행해 나가는데도 만족을 표했다고 통신은 정했다. 이렇게 되는데 이 대한민국이라는 용어를 그동안에는 남조선 것들 뭐 미국의 괴뢰 정권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대한민국이라는 호칭을 쓴다는 것은 일본 측 언론에서는 통일 의사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을 했는데 그거는 너무 그 희망찬 해석인 것 같고요. 지금 그 맥락을 쭉 보면은 먼저 공격은 안 나갔다. 그러나 우리를 위압한다고 한다면은 완전 죽여버리겠어.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저에게는 김정은이 뭔가 겁을 먹었다는 소리로 들려요, 이게. 자, 그도 그럴 것이 저 같은 소시민도 중공을 우리는 남한은 주적으로 의지한다. 지금 북한은 뭐 주적에 그 껴붙인 그 이 허리에 달라붙은 그런 거 같은 거다. 응? 그래서 우리나라 그 진보주의 정권이 친중 세력이라면은 우리가 이제 진짜 이번에 정권 만약 잘못 넘어간다면은 중국의 정치 경제력으로 종속될 확률이 매우 높다. 음. 문재인 정권 때도 뭐 친중인 것 같지만 사실은 미국 말 다 들어준 것도 있고 뭐 어쩌지만 현실적으로 다 눈치 보면서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뭐 이 한반도 지도를 통해서 이제 우리나라 그 또 경제 발전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이런 그림으로써 이 서해안 시대를 만들자. 이제 우리가 하도 이 호남 사람 옛날 그 신라 백제하고 싸웠다면은 자, 이제 그만하자 말이야. 응? 그래, 좋다. 그 전까지는 이 경부고속도로 통해 가지고 경제 발전이 됐다면은 근데 밤에 불 들어온 거면 이쪽도 그 꽤나 그래도 불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밝게 해드릴게. 서울만큼은 안 되겠지만 조금 더 밝게 해드릴게. 여기 이제 그 새만금, 만금이니까 그 이름을 잘 줬어. 금이 만금이다 이게요. 저희 모친 이름이 만금이었거든요. 한자도 똑같아요. 아이고, 참 돌아가셨지만은 어쨌든 장관 이 만금 라인을 통해 가지고 그 완도서부터 쫙 해서 이쪽 축으로 가고 그러면 원산 함흥을 지나서 그냥 저기 그 나선까지 그냥 갑시다. 경제 발전. 자, 무섭지? 김정은아. 이렇게 밀고 올라가겠다는 그게 아니고 너희들도 경제 발전하도록 나중에 문호 개혁만 해라. 요렇게 된다면 말이야. 우리가 도와줄 용의가 있다 그런 거지. 좀 그렇게 이해를 좀 하시는 게 좋을걸? 현대차 이젠 하늘길도 연다. 전기 수직 이착륙기 항공기 첫 공개. 정한국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보도했는데 이번 2024년 CES 전시회 슈퍼널 비행체 첫 공개했다.
현대차 그룹 디자인, 배터리 기술 등 결합해가지고 뭐 쫙 소개를 했어요. 아주 그냥 이게 그 우반 택시라고 해가지고 음, 교통 들어가면은 좀 비싸겠지만은 안전성이 또 문제겠죠. 뭐 헬리콥터하고는 틀리게 소리도 조용하면서 되게 미래 세대 SF 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 줄 알았는데 이제 이런 세상이 올 것 같기도 하네요. 자, 그 1월 1일 날 그 쓰나미가 이게 차를 타고 도망가면서 그 후방 카메라로 찍힌 건데 어떤 할머니를 태우고서 9초 후에 이게 밀려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늦게 왔으면 이 물에 휩쓸려 가지고 아주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것 같습니다. 자, 앱스타인에 대한 뉴스들이 계속 뜨는데 꼭 트럼프가 대통령 그뭐 선거 나올 때 이제 그 미국 그 이 진보 언론 쪽이나 이런 쪽에서 아닌데 폭스뉴스는 진보 언론이 아닌데 보수 언론인데 어쨌든 제프리 앱스타인 파일의 민간 섬에 있는 어린 소녀들의 사진들이 최근에 독방에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뭔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은 이 남자가 누군가 했더니 그 영국 앤드루 왕자 젊었을 때 얘기는 모양이에요. 이게 2001년이면 20 몇 년 지났는데 지금 그렇게 팍 늙었다는 얘기야? 우리 동양 사람들보다는 빨리 늙어버리네. 그리고 이 여자애가 17살 버지니아 주프레라고 돼 있네요. 이게 허리에 이 정도 팔을 두르고 이거 팔을 두르고 찍었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이 여자분이 기슬레인 맥스웰인데 지금 감옥에 있죠. 그리고 소아 성애자 제프리 앱스타인의 공범으로 지목된 나디아 마르킨 코바. 그 코바 뭐 이런 얘기 들어가면 이제 이게 러시아 이게 무슨 턱주가리가 이렇게 길어. 뭐 이런 게 또 뉴스가 나오네요. 평균 30만 행보다 비참, 일본인들에게 기다리는 전전긍긍하는 노후 해서 골드 온라인에서 보도를 했는데 고령 인구 증가 2.5명 중 1명이 노인될 듯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의 평균 급여액이 458만 엔, 우리나라 돈으로 치면은 한 4,300만 원 전. 우리나라가 조금 인자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급여 평균은 12로 나누면은 한 38만 엔 정도 되는데 이자 떼 아니 그 세금 떼고 못 떼고 하면 실수령액은 30만 엔 정도인데 어, 참고로 일본의 최저임금 수준이 영불독 등의 금액의 60 내지 70% 정도에 머물고 있어 선진국과 비교해 훨씬 낮은 거로 나타났다. 그러면은 얼마 받느냐? 그러니까 일반 그 근로자들은 30만 엔 정도 받는데 실수령액이 후생연금 평균액이 월 14만 엔이다 이거예요. 어, 그러면 이거 가지고 살 수 있겠냐? 이게 비참한 일본인들이냐? 노후에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 후생연금 보험 제1호 수급자는 3,598만 명, 우리나라가 한 690 몇만 명이라고 그러죠. 6, 7일이면 7, 5, 한 5배 정도 많네요. 그리고 평균 월액은 노령연금이 14만 한 5천 엔 정도 된다. 이 정도 된다 이게요. 그러면 한 14만 5천 엔이면 현재 그 환율로 봐서는 우리나라 돈으로는 한 100, 한 20만 원 정도 될 것 같네요. 120만 원 정도. 지금 우리나라 120만 원 정도만 받아도 많이 받는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더 연금액이 더 적을 것 같아요. 오늘을 살기 위해서라는 압도적 현실. 이거 제가 생존이라고 했는데 뭐 이런 거 따지고 저런 거 따지고 그거보다도 자관 현재 어쨌든지 꾸준히 살기 위해서 그냥 살 뿐이다. 라는 식으로 결론을 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성 평균 나이가 87.09세, 남성이 81세, 한 그 8살 정도 차이가 나게 남성들이 일찍 죽네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여성들이 90세가 가까워졌다는데, 우리가 그 평균 수명이 더 늘어나나? 남성이 요 정도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볼 날이 얼마 안 남았네, 이런 생각도 좀 들어가는 그 두렵진 않아요. 이제 맞이할 거니까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요건 어저께 소개한 거예요. 은퇴 후 생활해보니 한 달 330만 원 턱도 없더라, 이런 뉴스를 윤진호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이걸 보면은, 자, 일본이 그러면 한 120만 원 선인데 지금 우리는 330만 원 택도 없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어떡하게, 한 2배 반 이상을 받아야 우리는 된다는 얘기예요. 물가가 그렇게 비싼가? 우리나라가 더? 그게 문제인데, 이거 지금 은퇴자들한테 물어보면 한 달에 4, 500, 아니 미친 새끼, 죄송합니다. 그 노땅 어떤 놈들한테 물어봤는지 소득 상류층 은퇴자들한테 물어본 모양이야. 고위 공무원 이런 아들한테 물어본 모양이지. 은퇴자들의 답변은 전혀 현실성 없는 체면 치레의 말일 것이다. 나에게 물어보라. 없으면 소비를 줄이면 된다. 한국의 평균 연봉이 4,500인데 은퇴에도 그 정도 수입이 있어야 한다고?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짓거리고 자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네요. 잘못된 전제를 가지고 풀어내는 뉴스는 영양가가 없다, 스트레스밖에 만든다, 이게요. 현실을 직시하라. 디프레이션에서 사는 삶을 아, 그 안내해야 알아야 마땅할 것이다. 차라리 일본에 잃어버린 30년을 취재해봐라. 조선일보 윤진호 기자야.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네요. 그래서 자, 아까 그 비교 표현은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다 보니까 뒤로는 안 돌아가네 이게. AI가 7월부터 GOP 지킨다. 군사 데이터 200만 건 학습. 이렇게 해서 초소를 지키는데 AI가 지키는 방향으로 지금 군 혁신화 작업이 쭉 하고 있는데, 판단은 결국 사람 몫이다 하는 거 잊지 않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 대신 판단을 잘하게끔 그런 비결은 영상 분석 서버의 학습 능력에 AI 알고리즘을 넣어가지고 더 좀 노력을 하도록 계속 발전시킨다, 이런 얘기 같습니다. 1억 깎아준데도 방 뺄게요. 속타는 일산 집주인들. 이렇게 해서 지금 일산 쪽이 전세 역전세난이 나오고 있다고 그러네요. 2년 전 5억 5천만 원이었던 전세값이 현재 3억 원으로 뚝 떨어졌다. 김포시는 그럼 올라가나? 서울로 편입되면은 여긴 올라가나? 일산은 거꾸로 내려가고요. 어쨌든 전세값도 내려가고 주택가격도 내려가기를 저는 희망합니다. 왜냐? 젊은 세대를 위해서 어, 우리는 어차피 가야 될 세대니까 젊은 세대들이 계속 그 출산율을 좀 높여서 하려고 그러면은 우리나라 주택가격 확 내려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H1에서 발사될 새로운 한국 우주국. 이제 우리 그 우주청이 생긴다고 그 법이 통과가 됐다고 해서 그 우리나라 우주항공청은 카사라고 약어를 만들어진 모양이네요. 그래가지고 그 우주 그 나사 형태로 좀 배워가지고 우리나라에 할 건데, 국방부를 제외한 다른 모든 국영 우주사단의 역할을 통합하고 그 다음에 기존에 분산되어 있는 모든 팀들을 어떻게 전체적으로 관리해서 시행착오로 단계를 좀 줄이면서 빨리 그 정착이 돼야 되겠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카사에 필요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확보할 수 있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다, 이렇게 되고, 이번 목요일 날 오후 6시에 전남 고흥 나로 우주센터에서 세 번째로 국산 노료
그러면 우주센터가 그 전남 고흥에 있는데 왜 카사는 사천, 경남 사천에다 만드는지, 아예 그냥 이번에 우주항공청을 나로 전남 고흥에다 만들면은 어디 안 되나? 음, 좀 그러면 또 호남 사람들이 좋아할 텐데 왜 여기다가는 보면은 어디 있었는데요? 어, 예, 저기 그 사천 쪽에 만든다고 여기 있네요. 사천에 설립됩니다. 음. 사천에 이미 이 항공, 우주항공 그 부품업체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단지가 있긴 있어요. 오송 단지에도 조금 좀 일부 들어가 있는 게 있는 거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 아직 고흥 쪽이 교통이 불편한가? 참 고속도로 좀 뻥 더 뚫지, 경부고속도로만큼. 고속도로 좀 넓히야, 우선 인프라부터 우선 넓혀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배터리 재장주 실적 부진, 2차 전지 투심 흔들 이렇게 됐는데 LG엔솔 4분기 영업이익 3,382억 원, 어닝 쇼크 평가 이만큼 버는 것도 이게 어닝 쇼크인지, 하이 투자, 신한 투자 등 목표가 하향, 올해 하반기에 돼야 영업 업황 회복 기대. 2024년 하반기나 돼야 된다. 그래서 2023년도 영업 잠정 실적을 보면은요. 어, 이게 좀 일찍 나왔어요. 관심 종목이다 보니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도 삼성전자가 1순위로 먼저 잠정 실적해서 어저께 소개를 했죠. 250 몇 조. 우리나라 그 예산의 한 3분의 1 정도 됩니다. 작년에는 뭐 2분의 1 정도까지, 재작년에는 그 정도까지 매출이 올랐었는데 매출이 33조 7천억이네요. 그게 31.8% 증가했고 영업이익이 78.2%, 2조 1,600억. 이 정도면 괜찮은 실적 아닌지. 근데 이게 계속 왜 내려가는지, 기대만큼 안 올라갔다는 얘기인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 장은 항상 이 기본 바탕 자료로 가지고 있는 건데, 바탕 자료 3장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늘 뉴스는 이론의 종말은 없다. 한병철 철학자의 그거를 하나 써먹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갈등 대립, 또 중국은 주적이다 하는 거, 그거 김정은 우리의 그 동지의 그 동지, 예, 김정은 동지라고 얘기하나요? 뭐라고 호칭을 불러줄까 모르겠네. 어쨌든 무슨,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반어법이죠. 반어법이라고 아재 개그에 해당하는 거 아시죠? 예, 김정은 동지했다고 해서 깜짝 놀라시지 말고 어, 일개 소시민도 중공이 주적이라고 우리는 해석하겠다. 이런 거 잊지 말아달라 이거예요. 어, 그, 그 정도로 저는 암시적인 표현으로 좀 하고 싶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